서울 전역이 규제와 토지거래허가로 사실상 잠겼습니다. 고가 구간 주택담보대출은 총액 상한이 정해지고 대출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정책의 조합은 분명합니다. 수요 차단, 자금 추적, 심리 냉각. 오늘은 이 조합이 시장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는지, 발표 이후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타깃은 레버리지에 의존한 고가 수요입니다. 특정 가격 구간에서는 더 이상 LTV가 실질 한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총액 상한이 먼저 칼처럼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15억에서 25억 구간, 25억 초과 구간처럼 고가로 올라갈수록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밖에 못 빌리느냐가 자금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갈아타기 수요와 투자 수요의 속도가 확 꺾입니다. 토지거래허가의 확장도 큽니다. 허가제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목적과 자금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실거주는 허가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투자 목적은 제약이 강하고 전매 제한 등 부가 조건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병행되는 자금 출처 검증 강화와 증여 편법 거래 점검까지 고려하면 이번 조합은 거래 자체의 문턱을 높이고 회전 속도를 떨어뜨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단기적으로 보통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둘째, 매도자는 호가를 지키며 관망하고 일부 급한 매물만 가격을 낮춥니다. 셋째,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더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체감금리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돼도 대출금리가 쉽게 안 내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책금리와는 별개로 은행의 총량 관리, 가상금리, 회사채여 전체 스프레드가 실제 체감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무주택 혹은 1주택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첫 단계는 총액 상한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LTV만 계산하면 착시가 생깁니다. 상한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소득 DSR 기존 대출의 합과 상한 중 더 작은 값이 실제 한도입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계약 전에 허가 대상인지, 거주 의무가 있는지, 허가가 지연될 때 잔금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 시나리오를 써두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보유했다면 고가주택 취득 시 회수 예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주택자는 관점이 다릅니다. 규제지역에서 추가 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은 더 투명해야 합니다. 증여, 차입, 계좌 흐름 등 자금 출처 증빙 파일을 미리 준비하고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 같은 이슈가 없는지 세무 검토를 받고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의 일정표를 만들어 현금 흐름과 내도 타이밍을 연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거주자는 레버리지보다 방어가 우선입니다. 보증금, 보호와 대환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세요.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도 총량 한도 규제 때문에 체감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없이 이자만 낮추는 대환은 규정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고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갱신 때는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가입 등 기본기를 챙기세요. 청약입주 예정자는 잔금과 옵션, 세금까지 합친 총자금 계획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의 정책대출은 소득 LTV DTI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 상담을 통해 실행 가능 금액을 확정하고 부족분은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공사 지연과 입주 지연이 겹칠 가능성도 있으니 임시거주와 중도금 상환 일정을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시장 전망은 단기와 중기로 나눠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이 함께 나타나면서 가격은 관성 일스 급매의 줄다리기 구도가 됩니다. 정책 피로도가 쌓이면 낙폭 과대 구간의 반등도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대출 상한과 허가제가 유지되는 동안 광범위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공급의 시차가 변수입니다. 착공과 분양이 줄어들면 몇 년 뒤 공급 절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때 수요가 회복되면 특정 입지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와 더 강한 금융 규제가 이어지면 조정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전략은 현금 흐름, 소득 안정성, 보유, 자산의 유동성에 맞춰 시간을 사는 쪽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고가레버리지 수요에 대한 정밀 타격, 자금 흐름의 투명화, 그리고 거래 속도의 둔화입니다. 숫자 몇 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가 구간은 총액 상한이 먼저 적용되고, 허가제 지역은 실수요 위주로 문이 열리며 대출 태도는 보수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환경에서는 무리한 확장은 리스크가 크고, 갈아타기와 청약은 자금 계획의 안전마진이 승부를 가릅니다. 영상 더보기란에는 규제허가 체크리스트와 가격 구간별 대출 상한표를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본인 상황이 무주택 갈아타기 다주택 전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사례 위주로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규정과 수치는 시행령고 시개별, 은행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반드시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